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기각된 것처럼 밝혔다가 하루 만에 거짓인 게 들통이 났죠.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도이치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이래놓고 물증이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건데 증거를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국정감사 도중 공개한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 컨텐츠 사건 영장 청구 내역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름은 딱 한 번, 그것도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건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검찰이 앞선 브리핑에서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코바나든 도이치든 주거지는 없습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주거지도, 사무실도, 휴대전화도 어떤 것도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고 계좌만 들여다본 겁니다. 반면 다른 관련자들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1차 주포 이모 씨, 2차 주포 김모 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모두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계자나 도피 조력자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돈줄 역할을 한 전주 손모 씨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단순 전주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 여사도 단순 전주일까요? 김 여사 이름은 공소장에 289차례, 1심 판결문에는 37차례, 2심 때는 87차례 나옵니다. 주가 조작꾼들이 짜고 친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가 47건, 절반 가까이 연루돼 있습니다. 김 여사 계좌 없이는 주가 조작 범행이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정부 수사팀 탓을 했습니다. 아마 이걸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했으면 발부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는 청구를 안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건 지난 정부 때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질의서는 보낸 지 1년 만에야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면 조사는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6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압수수색 시도 한 번 없이 수사가 종결된 겁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네, 방금 내용 전해드린 법조팀의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준희 기자, 네. 원래 검찰이 김 여사의 주거지도 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도이치 수사팀은 그제 김건희 여사 불기소 브리핑을 하면서 코바나 사건, 도이치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고 했는데요. 예. 일단 도이치 사건에 대한 영장이 아니었다는 건 저희 MBC 보도로 들통났고요. 코바나 사건에 대한 영장마저도 검찰 설명과 달리 김 여사 주거지는 청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게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거짓 브리핑 논란에 대해 단순 오해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제 브리핑은 무려 4시간 진행됐고요. 압수수색 질문이 첫 번째였고 모두 5번이나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단 한 번도 도이치 영장 청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안 했거든요. 김 여사가 주거지가 압수영장 청구 대상이었다 이 말도 2번이나 반복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말해준 것도 없는데 엄청 길게 한 거네요. 4시간 동안이나. 네. 그러니까 영장 청구 대상이었다고만 했지 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거는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거를 전날 검찰에서 레드팀 회의까지 한 걸로도 아니까요. 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스텝이 좀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분명 검찰로서는 조금 애매하게 답을 해서라도 예. 도이치 사건 영장 청구를 안 했다. 이런 말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불기소라는 결론 자체도 엄청난 반발이 나올 텐데 거기다 부실 수사라는 비판까지 쏟아지는 건
굉장한 부담이었을 테니까요. 그렇다 보니 그제 브리핑 직후 검찰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 이런 보도가 인터넷을 뒤덮었는데도 한 번도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검찰 스텝이 좀 꼬이는 것 같은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과연 납득이 되겠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 불기소 논리가 설득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가령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사실을 김 여사에게 숨겼을 수 있다. 또 상장사 대표가 주가 조작할 거란 사실을 일반 투자자가 어찌 알았겠나. 마치 김 여사 변호인이 할 법한 말을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 어제 국감에서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변호사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 역풍이 이렇게 세게 불 걸 예상을 좀 못했을까요? 근데 보니까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보이지가 않네요. 네, 어제 이창수 지검장이 이런 말을 했죠. 주변에서 너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맞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기소하면 그거야말로 정치검사라고 했는데요. 그럼 수사심의 판단이라도 좀 받아봤어야 하는 거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논란에서 쏙 빠져 있죠. 예. 자신은 수사지휘권이 없었으니 아예 관여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아침 기자들이 수사심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자 답하지 않고 대검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월요일이 대검찰청 국감인데 심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예. 또 민주당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국감에서 어떤 말들이 오갈지 궁금합니다. 이주인 기자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보급품을 지급받고 있는 북한군들의 모습이라며 짧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북한이 참전했다는 어제 우리 국정원의 발표를 뒷받침하는 건데요.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양인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로 보급품을 받아 가방에 챙겨 넣습니다. 나눠주는 사람은 서양인으로 보이는데 영상에서는 강한 북한 억양의 한국말이 들립니다. 좀 더 소리를 높여 지시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SNS에 이 27초짜리 영상을 공개하고 북한 군인들이 연해주 세르키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친러시아군 채널인 파라펙스도 같은 장소에서 훈련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군인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파병에 대해 러시아가 더 크고 긴 전쟁을 위해 동맹국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이 재차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lready the second country which involved to this war against us. 북한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은 채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투 경험이 없는 북한군이 최전선에 당장 배치되기보다는 공병 업무나 참호파기 등의 지원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지금 고착 상태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그게 더 커요. 고착 상태에서 러시아 쪽이 굉장히 유리해졌다. 이런 억제 효과 같은 거를. 하지만 파견된 북한군이 폭풍공단으로 불리는 최정예 부대인 만큼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직접 교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동맹들과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북한이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낸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평양에서 수거했다는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 무인기가 지난해 우리 국군의 날 행사 때 등장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나무에 추락한 무인기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13일 평양 형제산 구역에서 수거했다며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은 이 무인기를 한국이 보낸 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정됐다며 작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등장한 우리 군의 소형 드론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기종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전단을 살포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축전지 방전 상태 등으로 볼 때 추락 무인기가 이번 달 5일에서 7일 사이에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전단 살포는 이때가 아닌 3일과 9일, 10일에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전단 살포와 상관없이 영공 침범은 명백하다며 무인기가 또 발견되면 즉시 보복 공격을 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가 지난해 우리 군이 도입한 소형 무인기와 유사하다는 데는 전문가들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400km 정도 비행이 가능해 평양을 왕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복제 무인기를 이용한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무인기 항법 장치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과거 미국 무인기 글로벌 호크를 복제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유사한 것을 어디서 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만에 하나 우리 무인기라고 하더라도 이 평양에서 삐라에 쓰였다라고 하는 근거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만취 상태로 흉기 난동을 부려 손님 1명을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거센 가을비에 빗길 교통사고와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이승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편의점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편의점에서 놀란 듯 뛰어나온 한 여성이 발을 동동 구르며 전화를 겁니다. 그제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의 한 편의점 안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편의점 손님인 50대 남성이 이마와 배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자분이 비명소리가 들려서 나오니까 남자분이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그리고 칼에 맞은 분은 도망다니듯이. 이 남성은 낮부터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소주 5병 정도를 마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기 험담을 하며 해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태연하게 저기 앉아 계시더라고. 그런 일을 하고도. 전 놀랐어요. 경찰차 올 때 제가 저분이에요 그랬더니 예, 꼴떡 일어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바로 수갑 태우셨어요. 황당하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뒤편이 완전히 부서졌고 도로 위엔 파편이 나뒹굽니다. 오늘 낮 1시쯤 대구 경부고속도로 도동분기점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뒤따르던 냉동탑차 등 차량 3대가 급하게 멈춰섰지만 미처 제동하지 못한 14톤 화물차에 들이받쳤습니다. 냉동탑차는 차량 뒷부분이 완전히 파손됐고 화물차는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떨어진 건물 외벽이 주차된 차 위를 덮쳤습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현수막이 날리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오늘 청명한 가을 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주말 나들이를 즐겼는데요. 가을비가 지나간 뒤에는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층 쌀쌀해지겠습니다. 설악산엔 내일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바람을 품은 억새가 물결치듯 일렁입니다.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은빛 억새밭에서 계절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축제한다는 소식 듣고 이제 왔었는데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억새가 예쁘니까 뭔가 편안하고 아름다운 기분이 들어요. 가을비가 지나간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가을 바람은 더없이 선선합니다. 탁 트인 한강을 보면 마음의 평온을 찾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고 좀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너무 감동이었어요. 억새밭을 거닐다 마음속 소원도 적어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 하늘도 요즘 파라니까 딱 걷기 날씨 좋은 것 같아요. 덕수궁 돌담길도 가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연인, 가족들이 서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이렇게 와이프랑 같이 걸으니까 기분도 좋네요. 이제 옷도 좀 따뜻한 걸로 이제 꺼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세찬 가을비가 그친 뒤 이번 주말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5도에서 11도가량 내려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요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내륙에서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가을 단풍은 더 짙어지겠습니다. 설악산 단풍은 내일 절정을 이루고 이달 말까지 북한산과 한라산 등에도 순차적으로 단풍이 찾아오겠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 더위에 예년보다 단풍이 늦게 들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시기는 짧아졌습니다. 가을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면서 22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태어나 평생을 달리다 쓸모가 없어지면 퇴역하는 경주마가 한 해 1,000마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이력 관리나 보호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인데요. 최근 한 목장에서 퇴역 경주마들이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목장 곳곳에 말 사체가 널브러져 있고 사육장이 갇힌 채로 생을 마감한 말도 눈에 띕니다. 이 목장 주인은 지난 2년 동안 은퇴한 경주마를 사들여 도축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목장을 방치하면서 최근 2달 사이에 말 8마리가 죽어나갔습니다. 모기가 정말 흉하죠. 말도 뭐 도로에 나가가지고 도로에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2년 전 부여에 있는 한 목장에서도 은퇴한 경주마들이 폐사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주마의 사체에서 나온 뼈는 인근 가게에서 약재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가는 건 뼈만 하지 거기다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냥 갖고 오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은퇴한 경주마 6,400마리 가운데 40%가 넘는 2,800마리가 5살을 전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폐사했습니다. 살아남은 말의 약 20%도 용도 미정이나 기타로 분류돼 사실상 생사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동물단체는 현행법상 말 소유주가 말의 이력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통계조차 무의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력제를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사회에 있는 이력제에는 승마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도축장에 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농림부는 한국마사회와 올해 초 말 복지 취약지대를 보완하겠다며 협의체를 꾸렸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퇴역하는 동물의 보호 방안을 소유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일까요? 압수한 불법 자금을 수억 원씩 빼돌린 경찰관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이 압수품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불법 자금 3억 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절도 혐의 인정하시나요? 빼돌린 돈 어디에 사용했나요? 범행 적발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까? 서울 강남경찰서 정모 경사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압수품 창고에서 돈다발을 빼돌렸습니다. 수사과 소속으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이 관리하던 압수물에 손을 댄 겁니다. 연이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이 압수한 돈다발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사과 소속 경사는 자신이 수사해온 사건에서 압수한 현금을 가로챘습니다. 범행은 여러 차례 지속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액만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사는 강남서 횡령 사건이 알려지자 빼돌린 돈 봉투 대신 종이 봉투를 채워두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에도 전남 완도경찰서 경위가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천여만 원을 가로채 파면됐습니다. 현직 경찰들이 압수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31개 경찰서의 압수물 관리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도둑 잡는 경찰이 아니고 아예 도둑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직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실명으로 조직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요청해 경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경찰청장이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장 근무 지침을 내렸다는 건데
국민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이 넘어서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도서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뿐 아니라 다양한 국내 작품에 해외 출판 문의도 잇따르면서 한국 문학의 세계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30여 개국에서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국제도서전. 출판인들의 축제장 한가운데 한강 작가의 출판 일정을 알리는 포스터가 내걸렸습니다. Erste Autorin, von der ich begeisterter Leser war in meiner Lebzeit, die den Literaturnobelpreis bekommen hat. Begeistert von der Nachricht und 채식주의자부터 소년이 온다까지 독일어로 번역된 책들은 당당히 부스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어로 출판된 한강 작가의 책입니다. 독일은 물론 스위스, 오스트리아까지 모두 완판되면서 이곳에선 책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온종일 줄이 이어졌습니다. 한강 책의 독일어 판권을 가진 출판사 직원들은 우리는 노벨상이라는 배지도 모두 가슴에 달았습니다. Ihr neuer Roman kommt jetzt dann im Dezember und da sind wir auf jeden Fall auch haben wir auf jeden Fall schon Interesse, auch hohes Interesse. 도서전에 참여 중인 한국 출판사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평소 한국관에는 주로 아시아 쪽에 약속된 손님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럽, 미국 등에서 한국 작품을 보려고 일부러 찾는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Potenzial, dass viele Menschen sie entdecken werden und auch sich der Blick in Richtung Südkorea und die Literatur, die da entsteht, eröffnet wird. 해외 판권 계약 문의도 최소 3-4배는 늘었다는 게 출판업계 설명입니다. 실제로 좀 한강 작가 같은 작업을 수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간택하는지, 어떤 작업이 있는지 물어보는 바이어들의 질문도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번역책이 아닌 원문을 읽겠다는 사람들도 늘면서 한글에 관한 관심도 증가했다고 업계에서 말합니다. 한강 작가가 일으킨 한국 문학에 대한 열풍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문학으로도 관심이 번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전남 순천만 일대에는 칠면초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서식 면적이 크게 늘면서 더욱 화려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검은 종이 위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 드넓은 갯벌이 선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칠면초 군락지는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화려함을 마음껏 뽐내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노을처럼 있잖아요. 그런 느낌 좀 들었고 이런 모습을 좀 처음 와가지고 놀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라벤더인 줄 알고 라벤더가 바닷가에 왜 심어졌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름부터 조금씩 붉게 물들기 시작한 칠면초는 계절의 발걸음에 맞춰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일대의 칠면초 군락지 면적은 축구장 5개에 해당하는 3만 5천 제곱미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창 싹을 틔우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 생육이 활발해졌고 갯벌 복원 작업으로 서식 환경도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복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해수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칠면초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염생식물인 칠면초는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과 저장 능력을 4배 이상 높일 수 있어 생태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칠면초 군락지를 복원하는 작업도 순천만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태 환경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순천만 갯벌에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는 칠면초의 화려한 빛깔은 다음 달 중순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새벽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 석 대가 날아왔으며 이 가운데 한 대가 카이사레아에 있는 총리 자택을 타격했습니다.
총리실은 총리 부부가 공습 당시 집에 없었으며 이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가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로 제주자치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 씨가 제주시 한린읍 협재리의 단독주택을 농어촌 민박 등록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에 대해 제주시의 의뢰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문 씨의 전 남편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불법 숙박업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삼성이 LG를 1대0으로 꺾고 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프로 21년 차 베테랑 강민호 선수가 결승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송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긴급 부상 치료를 받고 온 삼성 구자욱까지 출전 대기시키는 총력전이 벌어진 플레이오프 4차전. 제가 뛸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동료들을 위해서 교훈을 불어넣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삼성 선발 레이스는 날카로운 변화구와 정교한 제구력으로 LG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올 시즌 개인 최다인 110개를 던지면서 7이닝 무실점에 완벽한 투구를 뽐냈습니다. LG 엔스는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공을 앞세워 삼진을 8개 잡아냈고 6회까지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역투를 펼쳤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영의 균형을 깨트린 건 삼성의 프로 21년 차 베테랑 강민호였습니다. 8회 손주영의 146km짜리 빠른 공을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강민호의 홈런으로 뽑아낸 한 점을 끝까지 지켜낸 삼성은 짜릿한 1대0 승리를 거뒀고 LG를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제치고 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결승포를 터뜨려 생애 처음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게 된 강민호가 MVP로 뽑혔고 플레이오프 1, 4차전 호투로 2승을 따낸 레이스가 시리즈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기쁘고요. 좀 힘든 경기였는데 그래도 제가 또 결정적인 홈런을 쳐가지고 제가 한국 시리즈를 후배들이 이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정규 시즌 1위 기아가 31년 만에 맞붙는 7전 4승제 한국 시리즈는 다음 주 월요일 광주에서 시작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오늘 개막한 프로농구에선 6년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한 KCC 버튼 선수가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혼자 40점을 몰아쳐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KCC와 준우승팀 KT의 맞대결. KCC 버튼의 득점포가 2쿼터부터 폭발합니다. 화려한 드리블 돌파에 이은 골밑슛에 수비를 완벽하게 제치고 성공시킨 더블 클러치. 그리고 정확한 연속 3점 슛까지 한 쿼터에 무려 혼자 20점을 몰아칩니다. 전창진 감독이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하는 어수선한 상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요. 4쿼터 종료 직전엔 결정적인 블록슛까지 해내면서 개막전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40분 풀타임을 뛰면서 40점 16리바운드, 환상적인 원맨쇼를 펼쳐 6년 만에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프로 배구 개막전에서는 한국생명이 현대건설을 꺾었습니다. 은퇴를 미룬 김연경과 외국인 선수 투투크가 37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K리그에선 대전이 일부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을 꺾고 10위로 올라섰습니다. 잔류와 강등이 결정되는 K리그 파이널비 첫 경기, 선제골을 터뜨린 건 대전이었습니다. 전반 42분 김준범이 그림 같은 발리슛으로 전북 골문을 열었습니다. 공을 띄운 감각적인 터치에 어려운 자세에도 집중력이 돋보였는데요. 김준범의 활약은 후반에도 빛났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역습 상황에서 정교한 왼발 슈팅으로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대전은 10위로 올라섰고요. 전북은 11위로 떨어졌습니다. 1위 울산과 2위 김천의 맞대결은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두 팀의 승점 차는 5점으로 유지됐습니다. 세계 축구를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선수들이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벤트 매치 본 경기를 앞두고 다양한 미니게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낮 동안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죠. 서울은 일찌감치 비구름이 물러갔지만 거리에는 썰렁한 가을 바람이 불어들었고요. 목도리와 도톰한 외투 등으로 보온에 신경 쓴 옷차림도 눈에 띄었습니다. 휴일인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측도를 보시면 모레까지 6도선의 한기가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을 뒤덮고 0도선은 강원 동해안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설악산 해수운주가 영하 3도선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1cm 안팎 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천 등 내륙 깊숙한 곳은 5도 안팎, 서울도 8도 등 오늘 아침보다 10도가량씩 낮아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 시속 70km 안팎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전국의 기온 10도 안팎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낮의 기온도 20도를 밑돌면서 썰렁하겠습니다. 한기의 힘이 오래가진 않아서 모레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또 가을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